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수학 이철균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 저희 명도계고 1학년 친구들도 이제 시험 봤죠. 기말고사 봐서 그 기말고사가 어땠는지. 근데 제가 이번 기말고사에 조금 충격을 받아서 기말고사가 어땠는지, 왜 충격이었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번 영상은 조금 짧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왜 짧을 것 같은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서 2학기 준비 때문에 제가 머리가 아파졌어요. 그래서 왜 머리가 아파졌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명도외고 1학년 친구들은 시험지가 사실 저번 시험지 보면 제가 작년 기출 시험지랑 비슷해서 하나하나 문항을 비교해 드렸죠. 근데 이번 시험은 그럴 것도 없어요. 딱히 제가 말씀드릴 것도 없을 만큼 제가 시험지를 보고 너무 쉬워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쉬워질 거다라고 저번에도 예상은 했는데, 부교재가 바뀌면서 마플 때문에 쉬워질 거야 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쉽더라고요. 이게 마플만 봐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시험지에 비해서는 제가 비교해 드릴 것도 없어요. 이거는 너무 많이 쉬워져서 변화가 너무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변화 때문에 제가 머리가 아파졌어요. 이제 솔직히 진짜 제가 문제를 봤을 때 객관식, 주관, 단답형, 서술형을 다 봤을 때 제가 꼭 집어 말씀드릴 만한 문항 자체가 없어요. 그냥 마플 보면 다 해결 가능하고요. 너무너무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어서 제 생각에는 문항을 찝어드리는 것보다 앞으로 준비 방향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험지에 딱 한 문제 정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요게 저희 객관식이죠. 객관식 마지막 문제예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왜 쉬워졌냐고 하면, 아니 객관식 마지막 문제면 작년에는 엄청 쉬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문제를 제가 요거 하나는 풀어 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왜 쉬웠는지, 객관식 마지막이 이렇게 쉬웠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자, 이렇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짜리인 원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원 위의 점, 원 밖의 점 한 점에서 그 한 점의 좌표가 저기 나와 있는 대로 4,3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4,3부터 중심은 0,0이고요. 선을 하나 쓱 그어요. 그랬는데 요 길이가 3 정도 된대요. 그래서 요 길이가 3 정도 되는데, 문제는 요 점이 A고 요 점이 P고 이 점이 Q인데,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 그러면 우리 너무 많이 생각하죠. 당연히 넓이의 최대값은 중심 지나며 현의 수직일 때가 높이가 가장 높은 것이니, 이건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죠? 이건 마플에도 진짜 많이 보이고, 근데 대부분 문제가 나오는 게 PQB. 이제 B는 여기다 찍어야 돼요 라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B의 좌표를 찾으라는 것도 아니고 넓이 찾으래요. 저거 궁금하지도 않죠, 우리.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요 밑변이고 얘 높이 길이 찾아서 만들 거예요. 즉, 요 높이 길이가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문제가 PQ로 볼 텐데, 이번에 문제가 B로 바뀌었어요. 근데 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죠. 결국 ABP로 바뀌어봐야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고, 높이를 너로 쓴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10짜리니까 여기 루트 10 땅 적어두고요. 그러고 봤더니 우리 맨날 하는 거 점점 나오면 이어주기로 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써있는 거 보이시죠? 중등과정 도형의 성질.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식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요게 우리 이런 거 기억할까요? 원 밖의 한 점에서 원과 만나는 두 점까지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요. 이런 거 기억할까요? 그러면 그만 끝납니다. 그럼 이거 이런 거네요. 난 뭔진 모르겠는데 3 곱하기 A, Q의 길이는 중심까지 거리 5고요. 반지름 루트 10이니까 이 길이 5래매. 0,0까지 거리니까. 그죠? 그럼 얘가 5 마이너스 루트 10 곱하기 5 플러스 루트 10이고요. 그럼 이거 15인가 봐. 그럼 나 AQ 길이가 5네요. 벌써 나왔어. 그럼 이 길이가 5래요. 그럼 나는 항상 얘기하죠. 가장 짧은 길이로 쓰라고. 그럼 요 길이가 2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수직이등분이니까 1 나와 줄 거고요. 우와. 그럼 이 길이 5고요. 여기 수직으로 내린 이 길이, 요 길이 4래요. 그럼 피터 쓰면 이 길이 3 나오네. 그럼 높이 3 플러스 루트 10이네요.
그럼 나는 삼각형 A, P, 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밑변 3, 요 밑변 3 곱하기 3 곱하기 높이 3 플러스 루트 12. 하면 이거 답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답이에요. 이게 18번 문제라니까요. 요게 객관식 그 마지막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마지막 문제인데도 이렇게 금방 끝난다고?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시험 문제 자체가 그만큼 너무 쉬워진 거예요. 이게 요 풀이를 제가 보여드린 건 그냥 마지막 문제가 이렇게 짧다고요. 다만 도형은 제가 항상 강조하죠.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의 성질을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고. 그게 요런 성질만 알고 있다면 이거 중3 과정이잖아요. 중3 과정의 원의 성질만 알고 있다면 정말 마지막 문제가 이렇게 초스피드로 끝날 만큼 이번 난이도는 정말 쉬웠습니다. 뭐 나와봐야 직선 3개 주고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 뭐 서술형이 그거였죠. 직선 3개 주고도 삼각형이 안 나오려면 이거 그냥 어느 책을 펼쳐봐도 다 보이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플에 좀 중요하게 사각형의 무게중심 찾는 방법 정도 문제로 나왔었는데 그럼 그냥 마플에서 보이는 대로 달달달달 외웠다면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 때문에 제가 뭐 딱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뭐 시험지를 분석해 드릴 것도 없고 그냥 마플에서 무지하게 쉽게 나왔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학기가 걱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어떤 건지 어떤 것 때문에 걱정을 드리는지 일단 저희 정규반은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이제 명대교 1학년 정규반 친구들은 토요일 9시나 일요일 1시만 주중 1회, 주 1회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1회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이 방학 중에는 수학화를 저희 마플을 쓰지 않고요. 자체 교재를 쓸 거예요. 방학 중에는 아무리 외고 친구들이어도 저는 방학 중에는 내신 대비보다는 수학 실력 본질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자체 교재로 마플 말고 자체 교재로 할 거고요. 방학 중엔 이 친구들이 대신 오후에 나오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별 클리닉으로 해서 다른 반 친구들처럼 제가 몇 번 더 부를 것 같아요. 뭐 숙제가 안 돼 있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제가 몇 번 더 불러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써 있는 건 언제든지 카톡으로 질문이 가능해요 라고 하는 부분은 뭐 매번 말씀드리는 거, 뭐 언제든지 제가 카톡을 보기만 하면 답장하니까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일단은 저희 여름방학 수업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볼게요. 저희 여름방학은 내신 대비보다는 수학 실력을 온전히 올리는 데 집중을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고 친구들은 그런 얘기 많죠. 2학년 친구들도 그래요. 외고 친구들은 방학 때 수학에 올인하고 오세요 라고 학교쌤들이 얘기하고 올 정도예요. 그래서 이 수학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원래 명도계고 같은 경우라면 자히스토리나 마더텅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 1일은 사실 택도 없죠. 근데 이번 말씀드렸죠. 문제가 이렇게 쉬워졌다고요. 문제가 이렇게 쉬워지다 보니까 주 1회로 정말 너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간고사만큼 난이도가 나와도 주 1회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주 1회로 충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다만 일주일에 한 번이다 보니까 숙제량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못 끝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때문에 제가 개별 클리닉 시간을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와서 이제 저한테 질문도 하고 저 비는 시간에 물론 방학 중이라 비는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제가 부르는 시간에 와서 질문도 하고 이제 안 됐던 문제들 해결도 하고 그러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학기는 제가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요게 사실 제가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이게 중간고사에는 작년하고 시험지가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기말고사의 난이도를 이렇게 확 낮췄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2학기도 똑같을 거예요. 다만 중간 때 높을지 기말 때 높을지를 제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 마음이니까 제가 된다고 뭐 그렇게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높을 거예요. 난이도가 근데 난이도가 높다고 해봐도 다른 학교만큼도 아니고 지금보다 올라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험지보다는 무조건 한 번은 올라갈 겁니다. 이 시험지보다는 난이도가 무조건 올라갈 건데 그게 집합명제 쪽이 되느냐, 집합명제에서 뭐 유리식 정도까지가 되느냐, 함수까지가 되느냐, 아니면 유리무리 함수에서 경우의 수가 어렵게 나오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게 중간고사 때 어렵게 내면 아마도 함수 쪽일 거고요. 아니면 부등식의 증명, 명제 쪽일 거고요. 그쪽이 어려워질 거고 기말고사가 조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게 왜냐면 경우의 수는 난이도 조절하기가 너무 편해요. 난이도의 갭 차이가
이제 다른 단원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 낮은 문제와 높은 문제의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난이도 조절하기가 되게 생각보다 편한 단원이라서 이제 그래서 기말고사 때 난이도 높이기가 중간고사를 한 차례 지켜보고 조금 쉽게 낸 다음에 아이들의 점수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서 경우의 수 쪽에서 유무리 함수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이제 그래서 그 경우의 수 쪽에서 난이도를 확 조절하기가 쉽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머리가 아픈 게 이번 1학기가 중간고사가 어렵고 기말고사가 쉬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중간고사 일단 난이도를 높여보고 경우의 수에서 생각을 하자라고 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함수랑 명제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함수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단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머리가 아픈 게 그건데 제 생각에 저라면 제가 학교쌤이라면 난이도 조절하기가 조금이라도 더 편한 기말고사 경우의 수 쪽을 염두에 두고 중간고사가 조금 함수를 조금 배려해서 쉽게 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해보기는 해요. 이게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머리가 좀 골머리가 아픈 거고 이 난이도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어렵지 않다는 게 지금보다 올라간다는 거지 문제를 전반적으로 작년만큼 어렵게 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상은 그래서 그럼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주 1회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라고 보면 저희 당연히 이제 내신 대비 2학기를 들어가면 마플은 무한반복 할 겁니다. 마플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내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 어려울지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는 봐야 할 것 같아요.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는 제가 그걸 확실히 이제 확답을 못 드리겠어서 혹여나 이번 중간고사만큼 정도의 난이도는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작년 기출도 분명히 풀릴 겁니다. 근데 이번 기말고사 대비 때 제가 약간 좀 잘못한 게 중간고사 난이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작년 기출도 시켰어요. 이제 근데 이번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사실 작년 기출까지는 풀어볼 필요도 없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난이도는 필요도 없는 뭐 문제 유형이야 비슷한 게 많을 수 있겠지만 난이도로 따졌을 땐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작년 기출 아이들 다 풀려봤는데 그거보다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그게 약간 실수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그럼 실수인데 왜 또 시키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난이도를 언제 중간고사만큼 올려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대비는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신 대비 들어가서도 이번 시험이 마플에서 나왔으니까 마플만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혹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그래서 작년 기출까지 전부 이제 준비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내신 기출사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는 많이 줄일 거예요. 제가 많이 줄여서 너무 어려운 문제들 싹 빼버릴 거고요. 내신 대비 때만큼은 그렇게 학교 난이도에 맞춰서 준비를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저희 방학 수업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 수업 때는 내용이 그렇게 쉽게 준비를 시키지는 않을 거고 학교 시험이 쉽다고 느껴질 만큼의 내용들로 준비를 시키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2학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이번 시험이 너무 쉬웠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럼 2학기 대비를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일 것 같아요. 오늘은 다른 때에 비해 영상이 굉장히 짧은데 그게 시험지에 대해서 딱히 말씀드릴 내용이 없어서 더더군다나 조금 영상이 짧았던 것 같아요. 뭐 영상이 짧다고 제가 준비한 게 짧지는 않습니다. 방학 내내는 제가 준비한 것도 많고 명도계고반 친구들은 제가 학교별 반을 맡은 만큼 그거에 맞게 내신 대비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방학 때부터 내신 대비까지 만나면 충분히 2학기 때 내용은 고득점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정규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